여기는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반등이 조금 덜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상승 후반부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만약에 내가 주소지가 강남이고 내 명함이 좀 강남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이런 단지 실거주로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여기는 무조건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 3편을 연속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 근거로 저는 갭매우기 현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갭매우기와 풍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화성, 동탄이죠. 동탄, 구리, 그다음에 안양시, 만안구 이런 곳들이 현재 계속 거래량이 늘면서 호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실거래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빗대서 과거 사례를 들어보고 과거에 4년간, 8년간 얼마나 올랐었고 상승 초반부에 얼마나 올랐고 후반부에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따라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 힌트를 아주 강력하게 드릴 겁니다. 갭매우기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갭매우기는 보통 상급지가 먼저 상승을 하면 중하급지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디가 오를 거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블로그에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블로그 글까지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먼저 자료들을 보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면 하급지가 따라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데이터를 보고 나왔습니다. 강남 3구 안에서도 가격대에 따라서 급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비싼 압구정, 반포, 대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송파, 비송파, 그 다음에 용산 이쪽이 따라붙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승의 전반부를 제가 14년부터 17년까지로 구분하고 상승의 후반부를 18년부터 21년까지로 구분했는데, 상급지의 상승률이 전반부에는 더 높지만 후반부에는 하급지의 상승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3편에 제가 하급지를 위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하급지가 후반부에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갭 메우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상급지일수록, 그것도 최상급지일수록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은 많이 오를수록 하락폭도 크다라는 거였는데, 강남이 오히려 하락장에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론들이 단지별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단지도 있고 아닌 단지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상급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자, 세 번째 결론은 오버슈팅된 만큼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맞다. 그러면 오버슈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니까 과연 어떤 단지들이 오버슈팅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22년 하락장이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나면은 앞으로 어떤 단지가 더 많이 오를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오른 단지가 앞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지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단지는 압구정 신현대입니다. 압구정 현대죠. 먼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14년부터 22년까지의 상승입니다. 먼저 14년부터 18년 전반기의 상승은 105%가 올랐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21년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4년 동안은 48%가 올랐어요. 확실히 전반부에 많이 오르고 후반부에 덜 오른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8년간 상승을 봤을 때는 205%가 올랐습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8년 동안 최상급지 단지들은 거의 200% 정도 올랐구나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점이 1편, 2편, 3편 영상에서 쭉 기준점으로 활용이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년 1년 동안 하락이 없었습니다. 압구정현대는 하락이 아예 없었어요. 보시죠.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23년부터 25년 동안 약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또다시 90%, 91% 정도가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최상급지는 하락이 끝나고 반등장, 상승, 다시 재상승장에서 한 91% 정도가 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포죠. 반포의 신축 단지들은 연식이 짧기 때문에 반래퍼를 갖고 왔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의 상승 초반부에는 78%가 올랐습니다. 압구정현대보다 좀 덜 올랐죠. 왜냐면 이때는 반포가 조금 주목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62%가 오르면서 압구정현대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승 8년 동안의 상승은 190% 정도로 압구정현대와 거의 비슷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16.69%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반등장에서는 75.68%가 반등하면서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폭, 반등폭도 압구정 현대보다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치동의 이제 대표 주자죠. 음마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갖고 와야 되니까. 음마 아파트의 4년 동안 상승은 어땠을까요? 4년 동안에 91%가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했죠. 반포보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60% 상승으로 반포보다 좀 상승이 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5%가 상승하면서 최상급지인 압구정만큼 상승을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주이기 때문에 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지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봤을 때 2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장 때. 5억 6천이나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84%를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장에 가장 많이 상승한 거는 반래퍼도 아니고 압구정 현대도 아니고 대치음마가 가장 많이 반등을 했다.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19억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번 상승 초반에 이렇게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거는 대치동 음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들어보는 송파 엘리트 중에 하나인 리센치를 갖고 와봤는데 엘리트는 어땠을까요? 상승 초반부인 앞에 4년에서는 69%의 상승으로 압구정현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후반부는 56%로 다른 단지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65%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8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지 대비해서 상급지 정도가 80에서 85% 정도 상승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거래가 많고 하락장에서도 빠르게 반응했던 리센치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2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74%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상급지의 반등보다는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센치가 현재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최상급지에 비해서 좀 덜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리센치가 하락도 컸지만 반등도 빨리 하고 더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으로 한번 와볼까요? 용산의 이제 대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한가람입니다. 용산에 이제 좋은 단지들이 많은데 한강맨션이나 이런 데를 갖고 올까 하다가 그냥 요 단지를 갖고 왔어요. 좀 대표성을 띠고 너무 비싼 단지보다는 좀 가격대를 내려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가람을 보시면 앞에 4년 동안은 54%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앞선 단지들 최상급지 압구정현대, 반포, 그다음에 대치음마, 리센치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후반부의 상승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덜 올랐지만 후반부에 이만큼 갭매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가격대가 이때 당시에만 해도 10억 초반대였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다른 단지들이 20억을 돌파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8년을 봤을 때는 최상급지의 상승률과 비슷한 2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단지가 좋은 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승률을 봤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단지. 앞에 4년 동안은 상급지가 먼저 올라갈 때 내가 조금 더디지만 내가 그 시점에서 매수해서 상승 후반부의 상승을 전부 먹을 수 있는 단지가 저는 좋은 단지라고 보는 거고 과거에 최상급지만큼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단지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촌 한가람은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떨어졌죠. 전체 하락으로 봤을 땐 26%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이제 떨어지는 게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이 떨어진 축에 속한 건데 그 중에서도 26%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등도 많이 했습니다. 70% 정도가 반등했으니까 거의 1cm만큼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졌고 다시 많이 오르는 이런 단지들이 사실은 이런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원동 푸른마을은 어떨까요? 일원동 푸른마을도 최상급지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상급지 대열에 이제 낄 수 있는 단지죠. 현재는 한 20억 중반 정도 하니까요. 보시면 상승 초반에 7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이촌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70.7%로 거의 비슷한 상승을 기록했고 전체 상승률로 봤을 때는 196%로 거의 200% 가까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단지죠. 반면에 하락할 때는 26%로 거의 이촌한가람과 비슷하게 떨어졌고 반등 상승했을 때는 거의 80%가 올랐으니까 하락도 많이 했지만 반등도 되게 컸구나. 그러니까 최상급지랑 비교했어도 가장 많이 오른 축에 속하는구나. 그럼 지금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일 수는 있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저평가가 아니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나오는 거죠. 자, 방배동은 어떨까요? 방배동의 전반부는 69%, 거의 7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오르고 반포 오르고 이제 반포의 옆에 있는 방배도 초반에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도 69%로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반포 옆에 있는 방배, 대치 밑에 있는 일원동 이런 곳들은 강남이 오르면은 조금 시세가 빠르게 따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용산이라든지 송파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은 온기가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 속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빨라진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87%로 한 85% 정도 수준을 올랐습니다. 최상급지 대비해서.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15% 정도로 좀 하락폭이 적은 편이었는데 그만큼 상승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적죠. 그러니까 다른 단지가 뭐 60%, 70% 오를 때 50%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여기가 저평가라고 보기보다는 상승 하락폭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여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올라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속해 있지만 강남 같지 않은 세곡동입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현재 아직 20억이 안 되는 10억 중후반대 되는 가격대인데 세곡 프로지오를 봤을 때 앞에 전반부는 24년 1월부터는 아니지만 쭉 봤을 때 대략 4년 정도의 상승률이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확실히 낮아지니까 후반부에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거리상 용산이나 송파처럼 멀어지든가 아니면 강남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낮아서 확실히 최상급지와는 좀 분류되는 급지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은 후반부에 치고 나가는 스퍼트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갭매우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70% 정도 올랐으니까 200%를 기준으로 최상급지가 20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뭐 85%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24%가 하락했고 반등이 42%밖에 안 됐으니까 확실히 가격대가 낮아질수록 여기는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반등이 조금 덜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상승 후반부에는 충분히 이 모습처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현재 만약에 내가 강남에 거주하고 싶은데 내가 구가 강남이었으면 좋겠어. 내 주소지가 강남이고 내 명함이 좀 강남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이런 단지 실거주로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리모델링 주인 가락상용 1차 한번 볼까요? 이제 송파구에서도 잠실과 비잠실에 속하는 가락상용 1차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20억 정도가 이제 막 넘어섰는데 상승 초반부에는 확실히 잠실보다도 훨씬 못한 상승률인 38% 정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상승 후반부에 이 미친 상승 보이나요? 4년 동안 122%가 올랐습니다. 가락동 뭐 이런 곳들 이런 곳들이 상승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최근에 이제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긴 했지만 압구정, 뭐 반포, 그다음에 대치 이런 곳들이 오르고 나서 잠실 오르고 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올라 하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6%가 올랐죠. 최상급지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지가 상승 후반부에 투자하기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락장에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31%가 떨어졌는데 31%가 떨어진 후에 77%가 반등했으니까 하락한 거를 다 반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승률로 봐서는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에 다른 최상급지와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뭐 더 치고 이렇게 나간다기보다 최상급지가 상승하는 만큼 여기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만약에 좀 정체되는 구간이 온다면 정체됐다가 최상급지가 먼저 치고 올라갈 때 여기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용산구이지만 용산구 같지 않은 마포구 같은 그런 단지 도원삼성 레미안을 갖고 왔습니다. 도원삼성 레미안은 현재 가격대가 한 10억 중후반대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상승 초반부에 60% 정도 나쁘진 않았지만 상승 후반부에
114%가 올라가면서 여기도 확실히 갭 메우기가 일어나는 지역이구나, 일어나는 단지구나라는 걸 보여준 단지고, 전체적인 상승이 245%나 올랐습니다. 저는 오버슈팅된 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버슈팅된 만큼 많이 떨어졌죠. 한 30%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좀 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는데, 덜 떨어졌으나 이제 상급지에 비해서 상승이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많이 오버슈팅 됐다면 많이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가격이 조금 오를 폭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떨어진 걸 보니까 좀 덜 떨어졌네? 그러면 지금 좀 덜 오르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사고의 프로세스를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서 내려드렸던 결론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하급지가 따라 올라가는 갭 메우기가 발생했죠. 그리고 많이 올랐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많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오버슈팅된 만큼 더 많이 떨어졌다. 요거는 맞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최상급지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단지들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2탄, 3탄에서는 제가 이제 중급지, 하급지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더 갭 메우기가 더 극명하게 보여지는지를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